연속. 자, 이제 우리가 극한 배우고요, 연속 배우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미적분하고요. 뭐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미적분 다 나가죠. 아, 중간고사 끝이에요. 거의 뭐 연속까지 많이 나오죠. 자, 연속 극한 배우고 연속 배우고 미분 배워야 돼요. 함수의 극한을 못하면 연속을 못하고요, 연속을 못하면 미분을 못하고요,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못하고요, 적분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죠. 간단합니다. 미적원은 수투랑 달리 집합명제 못한다고 해서 함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히. 그죠? 사집합 좀 모른다고 해서 뭐 무리함수 못 푸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분은요, 미적분 단어는 앞에를 모르면 뒤에를 못 풀어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연속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연속을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 수렴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 값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이란 걸 좀 따져볼 건데, 그러면 두 가지예요. 구간에서의 연속이 있고 전체 점에서의 연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졌다고 그랬을 때, 제가 자, 얘를 fx라고 했을 때요, 이 fx에 대해서 여기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니? 따라면 여기를 a라고 하시면, 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생길 텐데, 이 함수값이 뭐냐면 바로 fa다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fx에 대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로 갈 때 fx는 뭐와 같습니까? 함수값 fa와 같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우극한이죠, 우극한. 자, 그랬을 때 fx라는 친구는 fa와 동일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이 두 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됐니?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오케이? 됐지? 자, 근데 봐봐.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야, 이제. 자, 하나 더 추가가 될 건데, 그 하나 더가 뭐냐면 바로 fa라는 거죠. fa가 뭐예요?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그치? 자, 그래서 잘 봐.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동일하면, 즉 fa, 얘도 fa죠. 이 세 개가 다 같다면, 이 세 개가 다 같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 함수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연속이. 됐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연속을 따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을 따질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따져볼 건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바로 점에서의 연속과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서의 연속과 구간에서의 연속을 따질 거야. 근데 구간은 그 책에도 나올 거지만, 구간은 쉽게 얘기하면 범위예요, 범위. 어떤 범위 내에서 전체가 다 연속일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얘거든, 연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점에서의 연속. 즉, 점이라는 것은 x는 a라는 이런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이겠죠. 그죠? 자, 이 x는 a에서 우리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극한 값과 이렇게 합시다. 세 가지 조건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해서 쌤이 정리를 해보면 얘는 x가 어떤 함수야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아까 제처럼 써보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는 x는 a에서 함수가 연속일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값? 함수값까지가 서로 다 같아야지만 이 세 개가 다 같아야지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현님 책 정리합시다. 끝이에요. 이게 연속일 조건이에요. 그치? 극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책 정리합시다. 그러면 책에서 보시게 되면 함수의 연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54페이지에 보시면 자 54페이지 함수의 연속 보시면 자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밑줄 모두 만족시킬 때 그랬을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있죠? 괄호 1, 괄호 2, 괄호 3 세 개 묶으세요. 그게 뭐냐 바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x는 a라는 점에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형님? 근데 그 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바로 보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 세 개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님?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세 개가 다 동일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개념 2번에 함수의 불연속 세 가지 경우 나와 있죠? 자, 세 가지 경우 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케이스. 다섯 번째는 그럼 x는 a에서 불연속인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가 언제일까? 첫 번째. 연속이려면 뭐 같아야 된다고 했어? 좌우수값, 우극한, 함수값. 바꿔서 얘기하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 극한값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지 뭐 하는 거야? 연속이다. 네. 그지? 그럼 불연속이라는 것은 불연속은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죠? 파이어. 졸려. 불 지르고 싶다. 졸려? 와, 미치는 거 같아. 이 새끼 녹화하고 있는데. 잠겨져요. 아파. 강의가 훌륭해서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졸리죠? 너무 쉬워서. 근데 이거 여기서 보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졸려요. 맞아요. 그 속도 배속 올리라니까? 근데 가끔씩 그거 할 때 있잖아. 걔 누가 근데 쌤이 기가 나세요? 하잖아. 아 불연속.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재밌는 얘기. 약간 아니 근데 그 그런 거 했을 때. 속도를 올려서 봐. 내가 속도 올려서 보는 거 가르쳐 줬잖아. 배속 그 하라고. 맞아요. 정다인 양이 하도 졸리다 느리다 말투가 느리다. 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건데 이거 녹화하고 쌤 말투 되게 빨라졌어요. 강의하는 거. 아 빨라진 거요? 네. 예전에 엄청 느렸던 거지. 컴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빠르게 하는데도 졸리니까 어차피 근데 컴퓨터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인간을 봐도 졸려. 눈이 피곤해져요. 눈이 피곤해지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인간을 봐도 졸려. 컴퓨터로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자기 마음가짐의 차이죠 결국. 맞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인간 보면서 재수할 때는 한 번도 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특히 사회탐구 이런 거. 사회탐구 중에서 뭐예요? 사회 재밌어. 일반 사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게요. 뭐 인터넷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정말 이거 여기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으면
다 들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뭐 신흥범 선생님을 데려다 놔도 자기가 안 듣고 싶으면 자기가 거부하면 예.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신승범 거. 신승범이 누구야? 그 있잖아 개정 수학의 신승범이 네 친구냐 새끼야? 어? 신승범 씨. 신승범이었어.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아무리 뭐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들어도 자기가 안 듣고 자기가 귀를 닫아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100점이 나와. 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와. 바꿔서 얘기하면 내 강의를 잘 들어야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되게 웃긴 게 인터넷 강의가 있지만 완강률이라는 게 있어요. 완강. 완강률이 한 30, 평균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놓고 안 듣는 거죠. 다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야 뭐 유명한 뭐 스카이의 듀냐, 에듀나, 아니면 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가 예전만 해도 쌤이 강의 들을 때만 해도 쌤은 거의 인강 세대니까 인강 한참 피크 있던 시절에 이제 막 올라갈 때의 시절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인강 하나에 막 7만원, 8만원 이랬어요. 한 강좌당. 와 왜 이렇게 비싸? 비싸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수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수학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원이랑 이제 수투랑 합쳐진 건데 그 당시에 수원이 있으면 수원이 3개나 4개로 나눠져요. 그럼 하나당 8만원, 10만원 정도 해요. 그럼 다 들으면 40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완강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지금 근데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요새는 그 시장 질서가 좀 파괴가 돼서요. 거의 프리패스가 많아져서 프리패스 하나에 40만 원인데 뭐 그러면은 수능 때까지 전 과목 수강 모든 선생님 거 수강 가능한데요. 무제한으로. 그래서 그 38만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냥 기간이 이제 수능 때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차츰. 그래서 예전에 뭐 강의하시던 선생님들이나 유명하셨던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 정해진 시간 마치 학원을 오듯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지금 오후에 수업을 하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그때 말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이 수업을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 월요일 6시부터 뭐 8시까지는 뭐를 듣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 강의를 딱딱딱 들어야지만 사실 완강할 확률이 높아져요. 밀리지 않고. 그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늘 금방 좀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복습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거나 혹은 뭐 복습 동영상을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도 뭐 문제를 찾아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만약에 결석을 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게 되면 날짜를 정해서 딱 들으란 말이야. 딱.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밀려요. 일주일 밀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안 밀려야 돼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잘하시려면 제일 첫 번째는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도. 아시겠죠? 딱 정해진 진도 맞춰서. 오늘 연속 거의 개념적인 거 문제는 내일 풀 거지만 연속 개념적인 거 하고 이번 주에 연속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미분 나갈 거예요. 연속 내용도 많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 다 했어요. 다요? 아니 이거랑 이제 뭐 몇몇 가지 더 있지 당연히 더 있는데 극한만큼 많지가 않다고요. 함수의 극한만큼 연속은. 개념서를 봐도 연속 파트는 양이 좀 적습니다. 페이지 수를 봐도. 단거나 같은 경우에야 그냥 한 페이지를 쫙 모아놓는 상태니까 그냥 양이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개념서에서는 극한 파트의 두께가 연속 파트의 두께의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극한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미분할 건데 미분에서 처음에 이제 미분 계수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개념을 다룰 건데 그게 결국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미분계수 설명할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과 알고 나서 앞에 걸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개념적인 거라도 이해를 하고 나서 듣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를 하면 수학2랑 다르게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미적분이라는 과정이, 수투는 약간 각계전투의 느낌이 나죠. 함수 따로, 수열 따로, 로그 따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수로그 같이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 수열을 모른다고 해서 지수를 이해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수로그 모른다고 수열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 풀 때나 조금 이제 같이 섞여서 짬뽕으로 나오는 거지, 개념적인 면에서는 서로 연관성이 크게 있는 단원들은 아니야. 근데 지금 미적원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부터 연속,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뭐 미분, 적분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미적원을 했다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문과하면, 여러분들 문과하면 미적원이 거의 메인 과목인데, 미적원이 거의 메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원. 분명히 미적원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나올 텐데요. 100%. 미분 활용해서. 지금 수능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그러셔야 돼요. 밀리지 마시고. 이제 고2예요, 고2.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에 벌써 수능도 10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18일 정도? 진짜요? 네, 수능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3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기말고사 때만 공부하고 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 때문에 진도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다 끝내놔야 되는 거고,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는 여러분들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능 진도 다 끝날 텐데, 미적원이랑 확정 한 번씩은 다 보시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을 위해서, 수능 쉽잖아요, 요새 엄청 쉽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96점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웠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그렇다고 수학을 특출나게 잘하지는 않으니까, 문과에서 그래도 특출나게 잘봤자 이과 가면 밟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수능이 쉬워졌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중상위권 친구들이 더 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수능 볼 때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구분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90점대와 80점대가 명확했어. 다 1등급인데 80점대가 1등급이야. 80점대까지 1등급인데 90점대는 정말 순수, 우리 뭐 한우로 치면 1++ 등급의 1등급이고 그게 이제 등수가 쫙 달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 해봤자 막 이과 같은 경우에는 100점, 문과 같은 경우에는 96점 이러니까, 그러면 그 4점에 해봤자 한 문제밖에 더 돼?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4%면 얼마예요? 문과에서 4%면 16만 명, 16만 16,0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정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입학 정원이. 거기서 문과만 치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5,000~6,000명밖에. 그 안에서 또 PT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위권보다는 중상위권과 상위권, 최상위권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수능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결국 누가 잘해야 되냐? 실수 안 해야 돼요. 누가 승리하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함정이 어떻게 파일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100점을 틀릴래야,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과 앞으로 가실 때, 문과 가서 요번 2월 되면, 내년 2월쯤 되면 진도 다 끝날 텐데, 한 번씩은 다 끝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 꾸준하게 계속 반복이죠. 그리고 수학2 같은 경우에도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고2 학생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수학2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게 고1 때 했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1 때는 좀 공부를 좀 덜 하게 되잖아. 그러면 고1 때 했던 게, 예전에는 고1 과정이 수능에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1 과정 몰라도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1 과정 수학2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 범위란 말이야.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학2 제대로 안 해고 그냥 어영부영 하면은 고3 때 수학2를 새로 배우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새로운 느낌의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2가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 수열, 지수, 로그가 전통적으로 원래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단원 중에 문과에서. 특히 지수 로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용 로그가 조금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좀 줄어서 어찌됐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자 보세요. x는 a에서 이제 부연속인 경우를 좀 따져볼 건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경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연속일 조건 세 가지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건데 각각의 부정인 거죠. 명제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부터 가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자, 그랬을 때 얘가 fx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자, 이 x는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를 내가 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라는 값으로.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극한값은 존재해야 안 해요? 하죠. 극한값은 인간들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잖아요. 극한값은 가까워진다의 개념이잖아. 꼭 그 값이어야 돼가 아니라 얘 값에 가까워지면 실제로 여기가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됐든 모이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죠? 얘기했었잖아요. 원두와 제우가 출근하는 길. 근데 학원이 폭파가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만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극한값은. 그러니까 극한값은 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함수값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극한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A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딱 봐도. 그리고 일단 불연속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끊겨있는 느낌이잖아요. 끊겨있는 느낌. 그림 보세요. 빵꾸 뚫려있잖아요. 끊겨있잖아요. 얘 보세요. 얼마나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게 연속이야 이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니까? 빵꾸 뚫렸네? 끊겨있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네. 그치? 두 번째. 이번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겠어요?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그럼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동일선상에서 a라는 값이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값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p,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q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서 오는 애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q에 가까워지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p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함수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 하죠. 어디에요? p죠.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 색칠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그리고 그림 다시 봐봐. 그림 봐봐. A에서 끊겨있어? 아니면 이어져 있어? 끊겨있잖아. 이건 불연속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1번 그림이랑 유사한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번 그림이랑 유사한 그림인데 자, 여기서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가 빵꾸 뚫리고 자 이렇게 가세요. 똑같이. 자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A야. 여기가 A인데 여기에 색칠이 점이 하나 띡 찍혀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자 여기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P라고 해보고 여기를 Q라고 해봤을 때 자 여기를 Q라고 해봤을 때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둘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극한 있죠.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죠. 극한 뭐예요? P지. 시끄러워. 여기 봐. 극한 뭐예요? P죠. 그죠? 함수값은요? Q죠. 근데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림 보세요. 끊겨있어? 이어져 있어? 끊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떤 경우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른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를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대표적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54페이지 연속함수 가겠습니다. 자, 연속함수에서 1번 구간 나와 있는데요. 구간은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구간은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 범위를 좀 유식하게, 있어 보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데 표현만 좀 바뀌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렇게 토막이죠, 토막. 점이 아니라 조금 이제 범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X가 있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써요. 요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진 애를 구간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구간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 봐. 둘 다 등호가 있죠.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대괄호를 써줘요. 대괄호. 됐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닫힌 구간.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닫힌 구간. 자,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두 개만 아셔도 되거든요.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소괄호를 써요. A, B라고 그냥 순서쌍처럼. 근데 이걸 이제 순서쌍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A, B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구간의 반대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구간 표현법이에요. 범위를 구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겠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구간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대괄호 치고 1,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됐니? 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2x가 4다 라고 써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2,4와 같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위에 등호가 붙어있는 경우를 뭐?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밑에 등호가 안 붙어있는 경우는 열린 구간이다. 됐니? 자, 근데 만약에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x가요 실수라고 했어요. 자, x가 실수라고 했으면, 실수 전체라고 했어. 그럼 얘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실수 전체면은 끝이 있어 없어? 양 끝에 실수 전체면 끝이 있어? 없죠. 끝이 없으면 뭐예요? 무한대죠. 네.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써주고요. 왜냐면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주면 실수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2번 보시면 연속함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연속함수는요, 밑줄 치세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일 때, 밑줄.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즉 범위죠. 됐니? 범위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일 때 우리는 fx를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얘기하겠다. 됐니? 자, 그래서 연속일 때는 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점에서의 연속과 구간에서의 연속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구간에서의 연속이 이제 연속 함수인데, 사실 중요한 건 점에서의 연속이 더 중요합니다. 개념 1번이 더 중요하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 4번 좀 볼게요. 개념 4번.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도함수 fx, gx가 밑줄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되어 있죠. 묶으세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함수에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치? 덧셈 뺄셈을 해도 바로 이거 덧셈 뺄셈을 해도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은요? 연속이다. 연속이다. 바로 4번은 나누기 해도 연속이다. 단 거기다만 주의해주세요. 나누기 하면은 뭐는 안 돼요? 당연히 0은 안 되겠죠. 연속인 함수의 곱해도 연속이라고. 네, 연속인 함수끼리 두 개 곱해도 연속입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거기다가 표기 좀 해둘게요.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속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볼게. 첫 번째, 과연 함수 종류에 따라서 연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다항함수 있죠. 제일 대표적인 그거 적어놔. 이따가 다항함수 뭐예요? 1차, 2차, 3차죠. 그죠? 자, 다항함수는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죠. 여러분들 다항함수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이거 끊기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무조건. 되니?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건데요. y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뭐 a 이렇게 써줬다고 해봅시다. 되니? 그리고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면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지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진대요. 그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거죠. ax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랬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다. 자, 그럼 잘 봐. 몇 차 함수? 다항함수 1차. 1차. 몇 차? 1차. 근데 잘 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가 그려지지.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다 연속이에요. 왜? 1차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봐봐. 이렇게 있지. 여기가 1이야. 여기를 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줄 거지만 여기를 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때 여기 써진 나눠지는 점 있죠? 요거를 쌤은 나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기점이라고 해요. 나눠지는 점. 자, 나눠지는 점이에요, 얘가. 그럼 잘 보세요. 나눠지는 점에서 x 플러스 1이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1이 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2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림이. 됐니?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X인데 A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몰라요. 얘가 그려지죠. 그럼 대략적인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인 모양. 자, 근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근데 봐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자, 그러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은 그래프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지. 그래프 작은 쪽은요? 얘 끊겨 안 끊겨? 이쪽은 안 끊기죠. 그럼 잘 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어디서만 연속이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1에서 그래. 분기점에서만 연속인 거 보여주면 나머지 구간은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따져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항함수는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여기서는 특이한 조건들이 추가가 된 거니까, 즉 분기점이 추가가 된 거니까 1에서만, 분기점에서만 연속이면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거다. 즉 이 문제 풀려면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만 보여주면 위의 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를 푸실 때.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거의 기본 예제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쌤이 써서 그렇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연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분기점에서 연속인 거 아시겠죠?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결국 나머지 부분은 다 연속일 거니까 분기점에서만 연속인지 따져주면 다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다음 함수 있고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분수함수죠. 자, 분수함수는 어디서만 연속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분수함수 그려봐. 분수함수 무슨 그래프야? 쌍곡선이죠, 쌍곡선. 그치? 어디서만 불연속일까요? 그럼? 거기 뭐라 정근선 있는데 그렇죠. 분모가 0인 x값에서 만 불연속이겠죠. 잘 깨달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모가 0인 x값에서만 불연속이라는 뜻은 나머지는 다 연속이다라는 거죠. 저도 적어요? 네, 이거 다 적으세요. 틀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함수는 어디서만 연속일까요? 어디서 불연속이고 어디서 연속일까요? 얘는 어떻게 따져줘야 될까요? 무리함수 그래프 생각해봐. 무리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시작점. 정의역이죠. 그렇죠. 시작점. 그죠? 그러면은 정의역이라는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인데 안 그려지는 범위는 연속을 당연히 따질 수가 없겠죠. 의미가 없죠. 그래프가 없는데 연속을 어떻게 따집니까? 함수가 없는데. 그지? 그래서 무리함수는 어디서만 연속이냐면 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죠. 이게 정의역입니다.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항상 연속이 될 겁니다. 네. 끊기지 않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우스 함수 좀 볼게요.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그냥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가우스도 쓰는 게 나아요?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얘는 가우스 함수는 연속도 있고 불연속도 있어요. 그래프상에. 어디서 불연속이야? 그림상에서.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끊기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죠? 어디서 끊겨요? 정수일 때. 근데 여기다가 선을 찍었어. 여기다 선을 그어서 뭐 2분의 1쯤 된다고 해보자.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어져 있어, 끊겨 있어? 연속. 이어져 있죠. 그치? 따라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는 x가 정수일 때는 불연속이야. 근데 x가 정수가 아닌 범위 있죠. 그러면 연속.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다요. 됐죠? 네. 오케이. 됐지?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요. 최대 최소 정리부터는 내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 연속 최대값,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인데요. 그거를 이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고 특히 사이값 정리 활용이 좀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내일 이어서 설명드리고 나서 문제 좀 풀고 나서 내일 연속 마무리 좀 지을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